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캐나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복관세 하기만 해. 난 또 추가할 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4배나 높다. 우리는 국가의 내용에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한 구글의 천재 소년. 무슨 내용 때문에 소송까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소다,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되면 탈모가 무척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내용 진지하게 짚어봅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로서 전국의 빈집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그 급증하고 있는 빈집들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미용실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듯 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5일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열심히 일주일을 보내고 열심히 한 달을 보내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남습니까? 혹은 시간이 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한테는 후회가 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늘 하루가 꽉 채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서 도움되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른 영상들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알찬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또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신들 말이야. 보복 관세를 미국에다 하기만 해. 나 또 추가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4일 자정에 발효된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 측이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놓자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추가로 즉시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 소셜에 캐나다의 쥐스탱 투리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라며 그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라는 것은 즉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라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라며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로 지내왔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1일 서명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의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 조치 시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라서 캐나다의 공개 경고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잠자고 있어. 이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캐나다에는 즉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25%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30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는 30조 3천억 원의 상당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약 125조 8천억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는 21일 이내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할 약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는 오렌지 주스, 땅콩, 와인, 커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앞으로 어떤 방향과 어떠한 노선을 계속해서 가지게 될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결국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듣고 판단을 해야 될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한국의 관세가 4배나 높다. 우리는 군사 도움까지 주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4배가 높아서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현지 시간으로서 워싱턴 DC 연방의회의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간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사용할 때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건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유럽연합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잇따르며 그들은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로서 한국도 언급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인도는 100%, 중국은 2배, 한국은 4배 높다라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상호 관세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큰일입니다. 그렇죠? 명문대학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구글의 천재소년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미국의 아시아계 청소년이 자신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3일 뉴욕포스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에 살고 있는 스탠리 종 19살인데요. 남성입니다. 남학생. 고등학생일 때 구글에서 스카웃을 할 정도의 천재였지만 대입 과정에서 인종적인 차별을 받았다라며 소송전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보도한 겁니다. 스탠리는 SAT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2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SAT에는 해마다 2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응시를 하는데 스탠리의 고등학교 성적은 4.42였다고 합니다. 공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 전자문서 서명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 수준의 직무 제안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탠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죠.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대, 스탠퍼드 대학교 UC 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을 했으나 대부분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의 오스틴 캠퍼스와 메릴랜드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스탠리는 물론이고 부모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며 하지만 불합격이 계속되자 놀라는 마음이 좌절감이 되었고 결국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적인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불합격 통지서를 보낸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겁니다. 스탠리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구제 조치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스탠리는 현재 구글에서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로서 근무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대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SAT 점수만 봤을 때도 대단하고 구글에서 미성년자일 때도 스카웃 할 정도도 실력 있는 그 남학생은 정말 대단하긴 한데 문제는 내노라는 대학들이 나를 안 받아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여러분들 소다 좋아하시죠? 콜라, 사이다, 그리고 그 기타 판타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좋아하시죠? 기운난다 생각을 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바카스라는 상표의 제품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죠, 물론. 그런데 이것들을 자주 마시게 되면 탈모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는 남성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내과 전문의인 니나 찬드라세카란 박사라는 사람은 최근에 자신의 SNS에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가 남성의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그 영상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는 탄산음료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서 몸속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킨다라며 이것은 모두 모낭 상태를 악화해서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코르티솔 수치와 당의 조합은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며 그 결과 염증이 증가하면서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진다면 이러한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이 든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남성이 남성형 탈모가 나타날 위험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2023년 중국의 칭화대 피부과의 연구팀은 18세에서 45세 중국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설탕이 들어간 음료 섭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의 탈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7회 이상 단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탈모 확률이 몇 번이나 빠를까요? 네, 바로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설탕 대신 섭취가 가능하고 신체 대사를 방해하고 모낭이 성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든 음료를 섭취하는 것과 남성형 탈모 유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심스럽다는 얘기겠죠?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전국의 빈집들로 급증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등을 위주로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100가구 가운데에 8가구가 빈집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의 총조사를 토대로서 발표한 연도별 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의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무려 153만 4천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전년 대비 5.7%, 2015년 대비로는 43.6%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전국의 빈집의 수는 2015년 106만 8천 가구였으나 2016년에는 112만 가구, 2017년에는 126만 4천 가구, 2018년에는 141만 9천 가구 등으로서 늘어났다라면서 2019년에는 151만 7천 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2000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에 수가 감소를 하면서 2021년 139만 5천 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의 주택 가운데 빈집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역시 2015년 6.5%에서 출발해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8.4%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로 떨어지긴 했지만 2022년 7.6%, 2023년 7.9%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빈집이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경기도가 전체 빈집 가운데 18.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빈집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와 도시의 슬럼화 문제, 이로 인한 범죄 우발 지역으로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내의 빈집을 지자체 공유 재산으로 편집한 뒤 정비 리모델링을 거쳐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를 상업용으로 저렴하게 대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공부를 한다 그래서 잘나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활의 패턴이나 생활의 환경이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연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미용실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은 노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다. 미용실 여러 군데에서 거절당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약 안 하고 미용실 방문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주눅이 든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 공유가 됐습니다.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는 스레드 이용자의 A씨는 며칠 전 파마 중에 어느 노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우물쭈물하고 계셔서 나가봤다라며 예약을 안 했는데 머리 못하겠죠? 라고 죄송해요 라고 하시는데 손도 떨고 너무 주눅 들어 계셨다라고 운을 뗍니다. 이어서 일단 들어와서 손 좀 녹이고 가시라고 했는데 벌써 몇 군데에서 거절당하고 오셨다더라 라며 요즘 다들 예약제인 건 아는데 예약을 할 줄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거듭거듭 사과를 하시는데 이게 왜 사과를 할 일인가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머리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일정이 부정확해서 예약을 미리 해놓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손님들에게 100% 예약제가 아니다라고 말해드린다며 얘기를 합니다. A씨는 야무지게 파마도 해드렸는데 노인이 이런 곳 와서 미안하다라고 그러시더라라며 다 끝나고 하신 말씀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거절도 어르신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에게는 쉬운 호의도 어르신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구나라며 조금 더 친절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A씨의 글에는 스레드에서 3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가 되면서 네티즌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미용실이 많아지면서 미용실 방문이 불편해졌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 엄마가 요즘에 이러시더라. 미용실 한번 갈 때마다 엄청 고민하시는데 손님 없어서 쉬고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도 예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전박대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엄마가 70대이신데 동네 미용실 여기저기서 퇴짜 맞으셔서 이사한 지 10년이 더 된 옛날 동네까지 가서 머리를 하고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젊은 나도 미용실 갔다가 예약 안 했다고 2번 퇴짜 맞고 집에서 혼자 머리 잘랐는데 어르신들은 덫을 뺄 거다. 예약 가능한 시간이라도 안내해주면 되는데 손님 없어도 현장에서는 선 예약은 안 해주더라 라고 난 그래서 예약이 필요 없는 단골 미용실들만 다닌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만하죠. 어떤 내용인지 연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 너는 늙거나 봤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멋진 하루 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